안녕하세요, 주한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를 했듯이 오리나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야 또 이미 스포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 같이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민들레 상점 제품입니다. 제가 이번에 민들레 상점 제품을 이것저것 챙겨오면서 문득 든 생각이 오리나다를 몇 개를 더 찍을 수 있을까 좀 세고 왔거든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리나다의 기준이 제가 좀 신상을 소개드리기도 하니까 신상을 사기도 사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만한 충분한 양이 충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이 벌써 4번째인가? 5번째 시리즈긴 하지만 막 한 브랜드를 엄청 사모으는 편이 아니거든요? 좀 양심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진짜 그런 편이 아니에요, 저는. 게다가 쇼금을 한다고 신상을 잘 사지 않고 있어서 이제는 진짜 한 3-4군데 더 보여드리고는 찍을 브랜드가 없어서 얼마 남지도 않았겠다. 유종의 미를 좀 잘 찍어보고자 이번 오리나다부터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신상들부터 차례대로 볼 건데 먼저 이번 신상 스티커 들레의 스타일기 스티커입니다. 그 라라의 스타일기 이름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 이번 컨셉이 동양풍, 한복,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K-POP 데몬 헌터스가 엄청 인기였잖아요. 거기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아이돌 컨셉인 걸 보니까 이게 진짜 그 캐대언의 영감을 제대로 받은 스티커인 것 같고 천사초롱 스티커입니다. 요거는 그 동양풍 느낌을 확실히 담은 스티커 같아요. 천사초롱 자체가 동양풍이 물씬 나는 아이템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색감이나 분위기가 그 추석 때 써줘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2개가 이번 신상 스티커로 나왔고 집순이의 하루 스티커 요거는 저번 마켓의 신상으로 나왔던 친구들인데 제가 저번 마켓은 참여하지 않고 쉬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켓에 4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무료 배송도 채울 겸 저번 마켓에서 못 샀던 것들도 살 겸 해서 스티커들을 샀습니다. 사과에 요정 스티커까지 이렇게 2개가 신상이었는데 이때 한창 사과가 유행이어서 이런 컨셉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하고 이때 마테도 같이 나왔거든요. 색연필 별 시리즈라고 해서 인기 있는 마테 시리즈가 있는데 이 스티커 컨셉에 맞춰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샀어요. 진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제가 정말 잘 쓰고 좋아하는 시리즈 중 하나여가지고 사야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장바구니에 담을 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마켓에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마켓에서 이번 달 신상과 저번 달에 사지 못했던 신상들도 같이 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조지도 구매를 했는데 각 디자인별로 한 장씩 추려서 가져온 거고요. 지금 상황은 그래도 꽤 양이 많아 보이죠? 왜냐면 이번 모조지가 2팩이 신상으로 나왔고 사과 스티커 나왔을 때 모조지 한 팩이 나와서 이게 총 3팩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각 한 팩당 디자인이 4개 들어가 있고 또 각 디자인당 4장씩 해서 한 팩당 16장 구성입니다. 저는 4장 구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쓰고 또 하나는 선물로 쓰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두고 하나는 소장용으로 두고 그래서 저는 민들레 상점 모조지가 뭐 잘 쓰이기도 잘 쓰이지만 장수 구성이나 가격이나 여러 가지로 너무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잘 구매해서 씁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 달 신상 모조지였고요. 이렇게 초록사가 줄 있는 버전과 빨간사가 줄 없는 버전, 얘는 초록사가 줄 없는 버전, 얘는 빨간사가 줄 있는 버전 이렇게 해서 4개였고 그리고 이번 신상 중에 무지개 모조지입니다. 이 컬러 그리고 좀 상큼한 이거랑 그 지구 컨셉에 자주 쓰이는 색조합이거든요. 그걸로 하나랑 그 밝은 느낌의 요거까지 해서 총 4개고 그리고 별 모양 모조지 이것도 이번 신상 중 하나입니다. 얘네는 이번 신상 스티커랑 같이 쓰기 좋은 모조지로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건 천사초록 그리고 요건 아이돌 이렇게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다른 디자인들도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천사초록, 아이돌 이렇게. 그래서 모조지도 소개를 드렸고 키스컷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2개는 저번 달 신상 키스컷으로 기억을 하는데 2개가 재질이 좀 특이합니다. 무광인데 완전 무광은 아닌 느낌? 그리고 이 친구는 일단 느낌이 확실히 유광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약간 정말 미묘하게 UV 스티커 뜨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여간에 다른 작가님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키스컷의 재질은 아닌 느낌이에요.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패턴별로 소개를 드리면 요거는 클로버 키스컷인데 이렇게 초록이랑 분홍 버전이 반복되는 패턴인데
둘의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색만 분홍, 연두로 나뉠 뿐이에요. 얘는 어디든 다 한 요 패턴 길이 정도 한다. 대부분 요 정도 패턴 길이를 잡으시는데 요 별 키스컷은 패턴이 진짜 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게 색깔이 연해가지고 좀 많이 연하게 나와서 카메라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거든요. 그것도 파란 색깔? 왜냐면 이 뒤에는 분홍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다. 진짜 길죠? 저도 이렇게까지 긴 패턴의 키스컷은 가지고 있질 않아가지고 거의 처음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패턴이 긴 키스컷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실 게 아닙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구매를 한 건데요. 둘 다 투명 키스컷이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색이 좀 연한 편이긴 한데 보통 투명 키스컷은 글자 위에 많이 붙이다 보니까 글씨도 잘 보이면서 은은한 색깔을 주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둘 다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켓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 세로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인기였냐면 마켓 열리고 5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바로 품절이 돼서 추가로 발주를 하셨는데 이제 추가 발주 세로자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배송이 좀 늦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세로자가 너무 갖고 싶어서 쇼금님 와중에도 마켓에 참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받아도 괜찮으니 난 지금 사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죠. 보시면 클로버 디자인이 있고 뒤에 파란색 블럭 그라데이션 느낌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의 디자인이 좀 다르게 해서 다른 버전으로 세로자가 나와도 구매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괜찮았습니다. 이게 근데 후기를 보니까 다른 분들의 약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한 두세 번은 써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호보니치에 기왕이면 저희 다 닦고 한 대에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닦고 한 페이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어봤어요. 연습을 해본 거죠. 저 위에는 완전 처음 써본 거라 완전 잘을 대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삐뚤빼뚤하게 그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 부분 그었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죠. 이 뒷부분에서 요거는 제가 이거 잘 안 되고 여기도 줄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짧게 그린 거라 얘는 못 본 척 해주시면 되고 이 나머지 부분은 다 제가 자를 쓰고 그린 거거든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볼펜으로 쓰실 때 여기 자 네모 틈 사이 가운데로 이렇게 그으시는 게 아니라 요 펜초 끝을 여기 끝부분에 맞춰가지고 여기 끝에 대서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왼쪽 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긋고 여기 끝에도 왼쪽 끝에 맞춰서 이렇게 긋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 정도 간격이 나온 거거든요. 제 글씨체는 이 간격이 괜찮은데 나는 글씨가 좀 커서 이 간격이 작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첫 시작은 왼쪽 끝에 맞춰서 그어주시고 여기 두 번째 칸에서는 오른쪽 끝에 맞춰서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이것보다는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로자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로자가 배송이 늦어질 거라고 한 차례 공지를 하셨고 그걸 알고도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공지를 하셨던 기간보다 배송이 조금 더 늦어지게 된 게 광복절이 껴있어가지고 택배 휴무 때문에 예상보다 이 자수령이 늦어지게 된 거죠, 작가님이. 그래서 안 그래도 배송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더 늦어지게 돼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사과 그리고 기다려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덤을 조금 더 챙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덤이 원래도 많이 챙겨주시는 분인데 좀 많이 한가득 와가지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액별 특점 마테입니다. 제가 이걸 2만원인가 3만원? 25,000원? 그러니까 2만원에서 3만원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저 5만원을 넘기진 않았으니까. 를 채우면은 주시는 색연필 별 마테고 이거는 5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마테인데 이 마테 스타일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원래는 지붕 마테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이 마테를 보니 장바구니에 담지 않은 그 마테들이 갑자기 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참고로 얘는 15mm입니다. 이게 처음 이 디자인으로 나왔을 때는 다쿠템 소개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35mm인가 30mm로 처음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표준 사이즈 25mm로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15mm로 조금 더 작아졌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5mm가 제일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얇아져도 예쁜 건 매한가지네요. 그래서 요거랑 요 키스컷을 덤으로 받았거든요. 알파벳 숫자 키스컷입니다. 그래서 숫자랑 알파벳이 같이 있는데 이거 역방향인 건가요? 키스컷에서 역방향은 처음 걸려보는데요? 근데 또 여기는 여기는 또 나한테 거꾸로인데? 그냥 제 기준에 맞춰서 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숫자랑 이 분홍색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하늘색은 또 반대인데. 하여간 이 친구가 진짜 패턴이 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길어요. 왜냐? 일단 요 숫자 부분이 하늘색이 한 패턴이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분홍색, 지금 뒤에는 잘려있지만 분홍색이 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해도 패턴 길이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벳은 이제 자주 쓰니까 이렇게 분홍색 알파벳, 하늘색 알파벳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해서 분홍색이 또 나오고요. 하늘색이 또 나오고 그제서야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키스컷의 한 패턴은 여기서부터 쭉 길어져서 요 끝에 잘려서 보이지 않는 그 분홍색 애까지 해서 거의 한 이 정도? 이게 한 패턴인 거거든요. 이게 작가님이 닭꾸러이시다 보니까 닭꾸러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진짜 깁니다. 이 키스컷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별이랑 클로버 키스컷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그 별 키스컷이랑 같은 색감이어서 얘네도 조금 연한 편이긴 합니다. 제가 알수스 키스컷은 잘 사는 편이 아닌데 이게 덤으로 받아봐서 열심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 모조지도 있습니다. 이번 신상 모조지의 별 디자인 있죠? 거기에 이제 다른 색감인데 이게 스페셜 시크릿 모조지 덤이거든요. 그 덤 공지에 있지 않은 모조지입니다. 가끔씩 이런 식으로 시크릿 모조지 덤을 주시는데 한 장만 가져왔지만 거의 10장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넉넉하게 주셔서 아 이거 덤이라 쓰기 아까운데 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진짜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들레 스타일기 스티커인데 이걸 왜 또 들고 왔냐고 하냐면 그런 이벤트를 하세요. 트렌치에서 마켓을 하시는데 구매를 하면은 주문번호가 이제 영어랑 숫자로 이렇게 막 섞인 주문번호가 생긴단 말이죠. 각자 주문하신 고객님들마다. 그래서 이번 마켓 같은 경우는 스타, STAR이 스페셜 코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주문번호에 STAR 중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번 신상 스티커 중 랜덤 하나를 증정하시는 이벤트를 거의 매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아마 T였던 것 같아요. T가 제 주문번호에 들어갔어가지고 요거를 증정으로 받았고 그리고 요 별별 소다 모조지 스티커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 모조지가 나왔을 때 일단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선착순도 성공을 해서 랜덤 증정 모조지로 요거를 받았었고 그리고 요번에 또 요걸 받은 거란 말이죠. 얘는 뜯어서 보여드리기보다는 요런 디자인이 있다 정도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이벤트든 아니면 다른 친구한테 선물을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상상도 못한 덤 그리톡입니다. 저번 마켓 신상으로 나왔던 친구인데 제가 그리톡을 진짜 잘 쓰거든요. 이게 지금 제 휴대폰 케이스인데 아보카도 그리톡이에요. 얘는 마침 이 그리톡 친구가 좀 수명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요 아보카도 친구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제가 억지로 붙여놓은 건데 케이스를 바꿀까 생각하던 와중에 이걸 받았단 말이죠. 이 친구랑 비슷한 느낌의 케이스를 사가지고 얘를 붙여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진짜 그립톡 없이 휴대폰 못 쓰거든요. 저에게 너무 찰떡인 덤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덤을 주셔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마켓에서 구매한 것들을 전부 봤고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티커들을 볼 차례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나왔던 순서대로 나름 정리를 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틀릴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 순으로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소개드리는 타이밍엔 큰 설명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편인데 이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조금 열심히 찍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약간의 설명을 거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민들레 상점 작가님 완전 최초 스티커는 아닌데 왜냐면 요 정도 사이즈가 최초 스티커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이즈 리뉴얼을 해서 요 스티커로 내셨습니다. 얘는 최초 스티커의 리뉴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종류가 있었는데 요거 하나 남았었고 다음은 모조지네요. 같이 쓰기 좋은 모조지들도 한 번에 모아둬가지고 이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인스타 릴스에 못 말리는 아가씨 해가지고 그 춤추는 릴스 아세요? 그게 한창 유행했을 때 나온 스티커인데 얘도 모조지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화려한 편이라 그런지 재질만 모조지일 뿐 닦고용으로도 쓰기 괜찮은 친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스티커들인데 잘자요 아가씨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그 릴스가 생각나죠? 그리고 여기 달랑거리는 거는 이때 같이 덤으로 나왔던 친구 중에서
이 스티커랑 같이 쓰면 좋겠다 싶은 거를 제가 이렇게 마트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영상을 이런 식으로 찍다 보니까 이 달랑달랑 거리고 하는 게 화면에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 마스킹 처리를 잘 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영상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이렇게 달랑달랑 붙어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렇게 줄줄이 별 스티커를 덤으로 주셔가지고 이게 색감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다음은 못 말리는 아가씨입니다. 들레의 아가씨가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분홍색 줄줄이 별을 붙여놨습니다. 이 줄줄이 별들도 보시면 그냥 오려 쓰는 게 아니라 각자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저 이렇게 칼선 넣어주는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서오세요 아가씨. 이때는 요 햄스터 친구가 딱히 이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름이 생긴 걸로 알거든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테 대용으로 나온 모조지 재질의 스티커인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보통 이렇게 마테 대용으로 나온 스티커들은 오려 쓰는 스티커로 나오잖아요. 얘는 보이세요? 디자인에 따라 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걸 2장을 주셔서 하나를 써가지고 하는데 A6 사이즈의 찰떡입니다. 저는 이런 작가님의 사소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이 덤들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때는 잠깐 제목이 사라집니다. 학교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발 자전거 타고 있는 들레가 제일 제 최애 캐릭터고, 여기 들레 아트 철수가 킬포인 스티커입니다. 이때 이 버블이 인기가 많아서 데코 스티커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건 그때 나중에 데코 설명할 때 보여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요게 갑자기 나오네요. 행복을 전해요라는 추석 스티커입니다. 이때 같이 나온 덤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 건데, 요거랑 분홍 느낌의 추석 스티커 하나 더 해가지고 같이 나왔었고, 요 무지개 그림이 최근 신상으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무지개 모조지에 쓰인 디자인인 것 같죠? 같이 쓰기 좋은 모조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묶어놨었고, 다음은 단짝꿍이라는 스티커입니다. 이건 네임택 같은 스티커인데 모조지 재질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각 단추 스티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었고, 요거랑 같이 요 네모의 꿈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그 네모의 꿈 노래 저격해서 나온 거 맞고요. 그 네모의 꿈이 또 지금 다시 인기가 많잖아요. 그 아이유님이 꽃갈피 시리즈로 리메이크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한참 전에 나온 스티커라는 거 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 써주기 나쁘지 않을 것 같죠? 한창 그 노래가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이때 같이 요 모조지도 나왔는데 이것도 2장 주셨거든요. 덤으로 받은 모조지들 중에서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요 각자 모조지들 도안에도 칼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팩의 시작인데 요 별 모조지랑 디자인 그려진 모조지 2개가 있고, 요 금빛바다 스티커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은 버섯 동글 스티커고, 요때부터였나요? 우표 스티커가 덤으로 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또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게 모조지 재질이거든요. 전 이 우표 모조지를 정말 잘 썼었습니다. 유용해요. 그리고 시간의 숲, 이거는 촛불 그려진 그냥 유포지 재질 스티커 덤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고, 그리고 이때 같이 진짜 획기적인 덤 스티커가 같이 나왔거든요. 요겁니다. 이게 매트펄 재질의 투명 스티커예요. 이게 약간 유리병처럼 생겼죠?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요거 앞에 있는 고양이 마녀의 여유로운 털뭉치, 지혜가 담긴 시간의 모래 같이 약병에 담을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뜯어서 붙이고 싶은 어울리는 약병에 본인이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약병 하나의 도안으로 쓰는 일종의 DIY 스티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덤 스티커를 주셨는데 저는 이게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고 낼 줄 아시는 분들이 작가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윈터 메르의 모조지로 이 스티커 눈의 여왕과 소녀 스티커랑 같이 쓰게끔 나온 모조지고, 다음은 스위트 크리스마스 모조지에서 이 홀리데이 베이킹 스티커랑 같이 쓰게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있어요. 베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것도 하늘 색깔의 또 다른 스티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가 4개가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마지막으로 얘네가 24년도에 나왔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켓이었다 보니까 쿠폰 이벤트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쿠폰 도장 2개 이상 모으신 걸 인증을 하면은 이렇게 스페셜 덤 스티커를 주시는 이벤트까지 하시면서 24년도를 끝냈고, 25년도부터는 스타일이 조금 바뀝니다. 요건 제가 좀 써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거고, 요게 뒷돼지 모조지로 나온 친구인데 바로 지구는 도넛 모양이다 스티커입니다. 느낌 오시죠? 인물이 생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인물 스티커를 내시기 시작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민들레 상점 모든 스티커를 통틀어서 이 도안이 제일 제 최애 도안이고, 이때 같이 나온 겁나 커다란 덤 도무송, 그리고
우표 모양 모조지 이거 2개인가 3개 받았는데 이거 하나 남았어요. 다 쓰고. 그리고 컨셉에 맞춘 띠지 스티커까지 덤으로 받았고 우주소녀는 배가 고파 스티커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뒷돼지 모조지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뒷돼지 모조지가 없네요. 그건 좀 아쉽다. 그래서 같은 뒷돼지 모조지에 마법소녀는 돈이 없어 스티커. 이게 요즘 제 모습이랑 똑같네요. 이렇게가 한 팩으로 나오면서 대형 덤 도모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식 시간 스티커인데 요 뒷돼지 모조지 보시면은 익숙하시죠? 최근에 닥고에 썼던 그 시리즈 팩 구성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조금 색감이 유니크해서 같이 가져오지 않았고 나머지는 그때 닥고 했을 때 가져오면서 보여드렸죠. 더 먹고 싶어 스티커랑 데이트와 디저트, 두근두근 다이어리까지 해서 이렇게 한 시리즈로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야구, 분노의 야구 스티커인데 한번 그 스포츠 팩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야구, 배구, 농구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야구를 조금 더 좋아하신 건지 야구 팬들이 쓰기 좋은 그 주접 스티커, 멘트 스티커도 같이 나왔었는데 그게 약간 좀 순했죠, 맛이. 야구 팬들은 분노가 많은데 그 분노를 다 담아내기엔 약간 좀 순했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반영을 하신 건지 리뉴얼이라기에는 조금 뭐하고 어쨌든 새로운 야구 스티커를 내주셨는데 제목처럼 정말 얘는 조금 셉니다. 이것보다 더한 경기도 봤는데 이걸로 탈덕하긴 아깝죠. 해체해 다 나가라 이런 느낌의 스티커가 단품으로 나왔고 이때 나온 시리즈 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정말 분위기가 달라요. 민들레 소녀입니다. 뒷돼지 모조진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랑 요 오비 소녀 스티커까지 봄을 겨냥해서 이렇게 2개가 같이 나왔는데 이때 얘도 같이 나왔거든요. 정말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의 덤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이게 이제 사과 스티커 나오기 전, 지금으로 따지면 저저번 달 신상 꿈속 여행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얘는 바다와 소원 스티커고 둘 다 매트펄 재질로 돼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매트펄 재질이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긁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동호송 덤까지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스티커들 전부 다 받고 다음은 데코 스티커류입니다. 요렇게가 같이 나왔고 요렇게가 제 뒤에 나온 건데 얘네가 먼저 나왔거든요. 민들레 상점 스티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조그만한 데코들이 콕콕 박혀 있어요. 이 데코들의 인기가 좋았어가지고 그런 데코들을 모아서 만든 투명 스티커입니다. 얘는 유태 버전이고 요거랑 같은 색감의 무태 버전도 있어요. 유태가 조금 더 파스텔한 느낌이고 무태가 좀 더 진한 비비드 버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푸른 계열과 핑크 위주의 분홍 계열도 있는데 보시면 좀 많이 비었죠? 유용하게 잘 썼던 친구들이라 얘네들도 피스컷으로 나오면 진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구슬치기 데코 스티커 해가지고 나온 건데 색감이 조금 진한 편이라 저한테는 약간 쓰기 어려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데코 스티커들이 처음에 나왔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티커 중에서 이 버블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투명 데코로 나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데코입니다. 얘는 분홍 색깔 버전이고 얘는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해서 이렇게 3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짜잘한 부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짜잘한 것들 여기에도 전부 다 칼선이 있습니다. 그냥 이 흰 배경이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그 밋밋한 느낌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냥 진짜 스티커 꾸민용으로 그려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민들레 상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칼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코 스티커를 한동안 안 써가지고 사놓고 입고 있었는데 발견을 했으니 이제 다시 열심히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민들레 상점 작가님 데코 스티커도 받고 제가 알수스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알수스 스티커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고 있는데 알수스는 대부분 덤으로 받은 거라 중간에 한 장만 있고 그런 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미니 사이즈로 나왔던 때도 있고 이게 가장 초기에 나왔던 친구고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컸다가 다시 미니 제가 색깔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미니랑 기본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요게 스포츠팩 나왔을 때 나왔던 유태 미니였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완전 덤으로 받은 거라 하나만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는 그냥 숫자 하나로만 내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꽃무늬 디자인이나 하트 같은 디자인 있는 수스로 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그 민들레 상점 작가님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덤으로 받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2장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할로윈 때 나왔던 알수스도 없고 지구는 도넛 모양이다 할 때 나왔던 알수스도 없어서 완전히 전 제품을 소개시켜드린 건 아니지만 나름 꽤 많이 썼거든요. 열심히 썼고 그렇게
써본 후기로는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저런 색연필 감성의 알소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꽤나 잘 쓰여요. 유용해요. 그리고 이 외에 이렇게 저번 다꾸 영상에서 썼던 집게, 이건 제가 힘으로 집게를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해놓은 거인데 이런 식으로 집게도 있고요. 키링도 있어요. 집게도 이 클로버뿐만 아니라 사과 모양 집게는 판매도 하고 있고 줄줄이 키링도 있고 떡 메모지도 내셨었고 그리고 모조지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아이들, 아까 말한 친구들 외에도 키스컵 마테 이런 친구들, 걔네들은 제가 사방팔방 온갖 곳에 흩뿌려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 친구들은 따로 소개하는 거 없이 이렇게 스티커 소개로 민들레 상점 하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꾸를 해줄 차례인데 원래 제가 헌상과 신상에서 2개만 해주잖아요. 근데 다꾸 2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어차피 불량 폭탄 된 거 아예 불량 폭탄으로 가볼까 싶어서 다꾸 3개를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꾸를 하다가 그냥 2개만 하자 해서 2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웬만하면 민들레 상점 작가님 제품이 종류별로 다 있다 보니까 민들레 상점 제품으로만 다꾸를 하려고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헌상으로 이거 가장 오래된 민들레 푸딩 스티커를 써줄 건데 다이어리로 이 웨이트 패치 작가님 다이어리를 골라왔습니다. 일부러 빛반사 때문에 PVC 커버를 좀 빼고 왔고요. 그럼 이제 다꾸를 하기 전에 여기 단차 때문에 얘가 자꾸 들려가지고 깨를 꽂아서 써주도록 할게요. 마테로 이렇게 2개 가지고 왔거든요. 얘는 뽁뽁이고 이거는 민들레 상점 작가님 제품입니다. 얘가 좀 두껍긴 한데 이게 어쨌든 옛날 스티커라 스티커 피스가 엄청 큰 편도 아니고 못하면 마테 위에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마테 붙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마테 붙이고 왔고요. 이게 약간 칭찬 주접 멘트가 적힌 다이어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아니고 괜찮아입니다. 오히려 인간미 있어, 너무 좋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긍정 주접 멘트네요. 모조지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얘는 민들레 상점 제품이고 요거는 어디 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둘 다 써줄 생각인데 얘가 좀 이 사각칸에 안 맞고 좀 튀어나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얘는 여기다가 붙여줄 건데 좀 양옆 간격에 맞게 여기랑 여기를 나눠서 다듬어주고 올게요. 양옆을 다듬어주고 왔습니다. 눈대중으로 가위로 나름 대충 다듬은 건데 나름 사이즈 맞게 잘 다듬은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다듬을 땐 칼도 저는 좀 의미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 전에 이게 마테도 좀 영역을 가리는데 여기 밑에 마테가 어쨌든 위아래가 약간 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위에 마테 끝자락에 맞춰서 붙여줄게요. 그러면 왜 의미가 없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칼질도 잘 못해서 결국에는 중간에 일자로 똑바로 못 자르고 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끝과 끝만 맞고 여기 중간은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오거나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가위로 조심스럽게 다듬어주는 게 훨씬 깔끔하게 잘 다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 왔고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여기가 투명 부분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뭔가 그라데이션이 생긴 느낌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이 끝부분 투명 부분을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붙였다가 다시 떼서 붙인 거라 위에 부분이 좀 주름이 져 있어가지고 경계가 살짝 티가 나네요. 이런 디테일은 살리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스티커나 붙여주겠습니다. 얘를 딱 이렇게 가운데에 붙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다시 여기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냥 요거나 해주겠습니다. 이게 살짝 너덜너덜해진 이유는 한번 이렇게 뗐는데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뗀 거 그대로 여기 위에 붙인 거라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잘하고 출시된 거니까요. 그죠? 앞으로 얘를 자로 가져오면 되겠다. 사이즈가 컴팩해가지고 진짜 괜찮은데요? 사실 일반 자는 좀 길이가 길어가지고 제가 카쿠할 때도 잘 안 챙기는 이유가 그건데 얘는 길이가 괜찮아가지고 카쿠할 때도 잘 챙겨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씨 쓸 때 세로로 쓸 일 있으면 딱 꺼내서 써주면 되니까 유용한데요? 이 친구의 쓸모를 하나 더 찾았고 이제 이날의 기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정확히는 이 일기를 쓸 날의 날은 7월 10일의 기록입니다. 이날에 저희 가족이
군산 여행을 갈 준비를 하는 날이었어요. 사실 여행을 연달아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6월에도 가고 7월에도 가고 8월에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누가 보면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녀와야 되는 사람인 줄 알겠어. 오렸지만 일단은 팁을 해둘게요. 약간 군산 여행은 가족 여행으로 다녀온 건데 저희 가족들이 다 P입니다. 그나마 제가 J인데 강릉 여행 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J지만 J 중에서는 P인 J입니다. 저도 막 그렇게 계획에 철저한 편이 아니에요. 그냥 계획이 없으면 힘들다 할 뿐이지. 그래서 막 숙소랑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차편이랑 이런 거는 다 미리 해놓긴 했지만 강릉 가서 도대체 어떻게 놀고 어떻게 있다 올 것인가. 강릉이 아니라 군산이죠. 강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릉이 나왔네. 약간 군산에서 어떻게 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하지 않고 갔다. 그래서 전날이라도 좀 뭔가를 짜야 되지 않나. 사실 숙소 잡을 때도 그냥 여기 이걸 그대로 군산이라 하자면 여기에 약간 놀만한 거리가 있고 여기에 놀만한 거리가 있으니 여기 중간에 숙소를 잡자 해서 숙소를 잡았던 거였거든요. 좀 다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노답인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 뭐라도 짜보자 해서 좀 군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실 목적은 갑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선유도 무슨 선유도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간 선유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섬이 제일 큰 목적이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계획대로 뭘 할 수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군산 여행 다녀올 때 썰들로 하나씩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군산은 생각보다 볼거리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몇 시간쯤 있고 여기서 한 이 정도쯤 있고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에는 여행을 짤 때에는 그거를 몰랐으니까 열심히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도 챙기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이번 군산 여행은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이대로 붙일 것 같으니까 나머지도 좀 다듬어 줄게요. 그래서 군산 여행 준비 과정에 대한 일기가 사실 쓸 게 많지 않거든요. GPT로 일정을 요즘 좀 많이 짜신다 그래서 GPT도 써보고 약간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게 딱히 없어서 원래라면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일기용으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여기 좀 삐뚤게 잘랐네요. 근데 이 다이어리가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내용을 적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서 가기 전날 준비하는 날의 일기를 쓰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도 뭐도 전부 다 했는데 문제는 공간이 지금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한판 닫고 다 해주고 싶단 말이죠. 진짜 남은 피스가 얼마 없어서 다 써주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 남은 건 민들레 2개인데 하필이면 이 민들레 2개가 너무 커버리네? 일단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데 요로? 아니면은 요로? 이러면 너무 여기가 일자 같죠? 얘는 이렇게 꺾어줘야 되나? 그럼 얘를 옮겨야 되는데 그럼 얘는 여기? 이렇게 해줍시다. 얘는 잘라줄게요. 이걸 넘길까요 말까요? 사실 넘기지 않을 생각으로 이렇게 붙인 거긴 한데 안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끝자락도 다듬어줄게요. 이러면 너무 만족스럽다. 요거 스티커 한 판 또 다 썼어요. 이 레코드 다이어리가 작은 편이 아니라니까요. 나름 한 판 닫고 다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판 닫고를 못한 닫고가 훨씬 많지만요. 그래도 요거 한 판 닫고 다 한 거고 얘는 애초에 단품이라고 할 말이 없고 닫고 딱 4개 했는데 4개 중에 2개가 한 판 닫고 다 한 거면은 한 판 닫고 하기 나쁘지 않은 다이어리 맞지 않나요? 날짜를 붙여줘야 되는데 민들레 상점 작가님 제품 위주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걸 쓸 건데 얘는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월까지는 표기를 못할 것 같은 게 왜냐면 2개를 붙여야 돼요. 10일이니까 숫자를 딱 하나만 붙이면은 정말 괜찮은 자리가 여기 딱 있는데 어디다 붙여야 돼? 여기다가? 왜냐면 지금 글 쓸 자리가 많지 않아서 글 쓸 자리 피해서 붙여줄게요. 알수스 키스컷 노랑초록 버전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죠? 그러면 사이즈가 얘가 참 적당하잖아요. 아쉽다. 내주시겠죠? 이 클로버 친구 중에 일단은 데코 중간에 한번 망설였던 게 데코 스티커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기왕에 신상을 샀는데 완전 신상은 아니지만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조그만한 거 위주로 왜냐면 글씨 위에도 키스컷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긴 점점이도 있는데 이거 일자 단락을 한번 나눠주고 이 정도 데코로 써주겠습니다. 이것도 좀 써볼까요? 그냥 너무 가득가득 채우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얘네도 초록색 위주로 써줄게요. 그 확실히 좀 유태 버전이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거의 다 써가고 있다 보니까 얘를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먼저 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뒷부분으로 긁어주면은 기포가 사라지죠. 이 정도로 꾸며주고 글씨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 다 써줬습니다. 요 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클로버 키스컷 큰 거를 조금 붙여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뭔가 유광이라기에는 조금 무광 같고 무광이라기에는 확실히 반딱반딱하고 재질이 독특합니다. 근데 너무 얇아서 불편하고 그런 느낌의 안 좋은 재질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냥 재질이 독특할 뿐 좋습니다. 좋기는 좋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진짜 독특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한 조각 빼고 다 써줬습니다. 요거. 저거는 진짜 붙일 데가 없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닫고 전부 해줬습니다. 사실 따지면 정말 오랜만에 캐릭터 스티커를 쓴 닫고를 한 건데 그래도 한때 캐릭터 닫고에 빠져서 열심히 한 보람? 보람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실력이 어디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닫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닫고는 이 호보니치에다가 해줄 건데 그래도 이 호보니치에 열심히 닫고 해줘야 된다라는 강박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벌써 6월까지 왔습니다. 처음 촬영했었을 때는 이렇게 4월이었는데 6월 초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저는 벌써 이 8월의 끝자락까지 도망을 왔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 들레의 스타일기로 해줄 생각이에요. 왜냐면 신상이 딱 이렇게 두 개였는데 얘는 추석에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최근에 했던 민들레 상점 제품이랑 좀 색감이나 결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요거 자르다가 여기 뒷부분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어쨌든 호보니치는 써도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이죠? 그 칼의 세기를 어디까지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이 나온 모조지 중에서 요거는 조금 청보랏빛이 많이 도니까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랑 이제 또 다른 모조지랑 마테들도 차근차근 골라와 보겠습니다. 민들레 상점 제품을 위주로 챙기다 보니까 저번이랑 비슷한 마테가 아니죠. 똑같은 마테로 챙겨왔는데 그래도 저번엔 버띠였으면 이번엔 단팥 작가님 마테로 챙겨왔습니다. 이번에는 마테 붙이기 전에 모조지부터 붙여줄게요. 저번처럼 또 그런 실수하지 않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난리가 나서 여기 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 끼워주고 완전 삐뚤게 붙였잖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삐뚤은 감수하고 이대로 붙일게요. 근데 이제 붙이는 과정도 쉽지 않을 예정이라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정작 수습이 되어야 될 부분에 하나도 안 붙어서 좀 떼고 다시 차근히 붙이면은 모르겠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완전 들떴거든요 여기?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지? 여러분들은 꼭 칼질 조심해서 하세요. 이게 저의 최대인 것 같습니다. 마테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테 엇갈리게 붙이고 왔는데 문득 마테를 붙이면서 뭔가 민들레 상점으로만 닫고 할 때마다 뭔가 민들레 상점으로 호보니티에 닫고 할 때마다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이번에는 또 하늘색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하늘 색깔 위주의 모조지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일단은 이 메인 친구, 이 친구가 들레, 그 강아지 캐릭터의 인과나 버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큰 친구부터 이게 붙여주겠습니다. 뭔가 들레는 그 골든을 굉장히 잘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고음 불가라 업은 절대 못 부릅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까지 켜주고 이렇게 두 조각이 여기쯤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 모이토이 작가님 모조지인데 얘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끝에 맞춰서. 그럼 이제 진짜 군산 여행 1일차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 1박 2일 여행이니까 이번 영상에서 군산 여행을 다 끝낼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하여간 이번 군산 여행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저희가 따로 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 타가지고 패차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제가 운전을 할 수 있게 돼서 차를 원하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기차를 타고 역에 도착을 해서 그 역 주변에 따로 먹을 만한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아파트 단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원에서 기차를 탈 때 그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포장해가지고 먹으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철도길 기차마을을 갔어요. 거기가 약간 진짜 8090? 8090까지는 아닌 것 같고 90? 아니다. 국민학교 그런 시절이니까 80대인가? 약간 그런 옛날 문방구들이 약간 줄 서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군것질거리 사 먹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구멍가게들 줄 서 있고 그런 느낌인데 그 옛날 교복 입고 사진 찍고 하는 저희는 거기서 그 맛이 굉장히 다양한 슬러시를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총 3가지를 담을 수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슬러시가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서 진짜 종류가 많은데 6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4가지 중에서만 골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딸기랑 오렌지, 파파야 이렇게 골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포도맛 먹고 싶었는데 걔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또 정말 오랜만에 슬러시를 먹으니까 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때 슬러시 정말 자주 사 먹었는데. 그러고 철도길 따라 일자로 쭉 걷다 보면은 막 달고나 뽑기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것도 있어서 달고나 만드는 체험도 했고요. 사실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곳에서 하는 거는 또 다양한 모양의 달고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집에서 심심할 때 달고나 만들어 먹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무려 3,000원이나 주고 체험도 했고요. 그렇게 놀다가 숙소 가서 체크인했고 숙소가 정말 괜찮은 곳으로 싸게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안마의자도 있고 넷플릭스도 기본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쉬다가 그 군산이 이제 또 하나 유명한 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유산이라고 하기에는 일제의 그 잔당들이 남긴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 유산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그 시대 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많아가지고 근대화 거리랑 무슨 가옥? 해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이 정말 생각보다 볼 게 없다고. 그 이유가 그 무슨 일본 건축 가옥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정말 그 건축 가옥 하나만 있어요. 띨롱. 보통 그런 식으로 문화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가장 큰 문화재 주변으로 좀 구경할 수 있는 산책로라던가 그런 비슷한 느낌의 가옥들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 하나만 띨롱 있습니다. 애초에 철도길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촬영지인 초원사진관도 군산에 있거든요. 저는 그걸 안 봤지만 저희 엄마가 그걸 되게 재밌게 보셔서 초원사진관도 구경하러 갔는데 정말 그 초원사진관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들여서 거기까지 가면은 거기서 한 그래도 1시간 정도 구경할 수 있는 거리는 있겠지 하고 간 건데 없습니다. 와 이거구나 하고 한 바퀴 돌면은 끝이에요. 그냥 그 건물 한 바퀴. 그리고 또 그런 문화재 같은 곳은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왜냐면 거기도 공무원들처럼 6시에 정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 강릉에서 오죽헌 때 말씀드렸죠? 일찍 문을 닫아요. 그래서 크게 구경할 거리도 없고 뭐하지? 하고 그냥 있다가 그래도 여차저차 시간은 가긴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 군산에 이모카세가 아닌 삼촌카세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대물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거기가 맛있다고 이제 저 알바하는 사장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맛보다는 정말 음식이 끊임없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하셔서 궁금해서 가봤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예약을 미리 해놓고 시간 맞춰서 가니까 사람이 저희가 갔을 때는 몇 명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어쨌든 평일이었으니까 금토 이렇게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도 평일치고는 사람이 많다 했는데 아직 손님이 덜 찬 거였고요. 진짜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더니 가득 차가지고 어쨌든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이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매일 음식이 달라집니다. 그냥 가격만 고정해요. 몇 명이세요? 2명이요? 3명이요? 하면은 그냥 그 인원수에 맞춰서 음식이 오늘의 메뉴 해서 끊임없이 나와요. 거의 10가지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고정으로는 갈비찜? 우족찜? 그 무슨 찜이었는데 그거랑 닭발, 홍합탕 이건 고정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막 가게 사장님 마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치킨 텐더 샐러드 진짜 별의별 다양한 게 나왔었는데 지금 또 생각하자니 정확하게 기억이 많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어쨌든 갈비찜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그거 진짜 맛있었고요. 거기서 먹었던 것 중에 제 원픽은 그거였고 닭발도 괜찮았고 저희 엄마는 홍합탕 정말 맛있게 드셨고 홍합탕에 홍합이 진짜 많아요. 국물보다 홍합이 많았고 근데 생맥주도 가격이 3,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정말 쌌거든요? 근데 애초에 원 음식 가격도 너무 싼 편이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사장님이 남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빙수 요청을 하면은 빙수도 주시거든요. 얼음 이제 갈아서 나오는 진짜 옛날 팥빙수예요. 완전 옛날 팥빙수. 그래서 빙수까지 야무지게 먹고 나왔습니다. 맛이 엄청 특출나게 맛있다는 아닌데 가격 대비 양이나 그리고 술을 원 없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 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렇게 밥 먹고 숙소 돌아와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마사지기 하면서 그때 넷플릭스로 무언가를 봤었는데 뭘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크라임씬이었나? 강릉에서도 크라임씬을 봤어가지고 그게 강릉에서 본 건지 하여간 그렇게 첫날을 보냈다. 근데 이 키스컷을 열심히 붙이고 있는데 진짜 색감 연하죠. 더군다나 비슷한 분홍 하늘 위에 분홍 하늘 키스컷을 붙이니까 더 티가 잘 안 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이것도 11일이거든요. 알수스 키스컷이 그래도 좀 식감이 있네요. 약간 그 별 키스컷보다는 진합니다. 그죠? 확실히 티가 나죠? 러브유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제목을 한 번 더 적어주고 싶은데 문제는 군산이 영어로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찍어보자면 DUNSAN이지 않을까요? 일단 그런 식으로 적고 아니면은 나중에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게입니다.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한 번씩 이게 옳은 방향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파란색이 군산 트립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트래블은 너무 길 것 같아요. 살짝 남는 부분에 이 발바닥까지 콩 박아주면 될 일인데 여기에 키스컷을 붙였었구나. 연해서 그냥 진짜 배경인 줄 알았어요. 이 알이 좀 티가 잘 안 나죠? 그 진한 버전 알로 붙일 걸 그랬나?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하고 아까도 썼던 데코 또 한 번 써주겠습니다. 근데 미리 여행에 대한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재밌었습니다. 군산이 강릉보다 버스 벤차가 괜찮은 거 아세요? 저희가 그 강릉 여행 갔었을 때 버스 배차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군산은 생각보다 버스가 자주 옵니다. 배차가 가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동도 가능했고 좋았습니다. 여기를 한번 끊어줄 게 필요한데 저 부분을 끊어줄 거는 여기에서 분홍색 줄줄이 아까도 끊어줬던 친구 있죠? 이걸로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군산이 맛집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제 2일차 때 다녀온 곳이 하나 있거든요. 1박 2일로 군산을 정말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이제 차도 굳이 필요가 없고 1박 2일로 군산의 모든 여행지를 다 돌고 오실 수 있습니다. 1박 2일밖에 시간이 안 난다 하시면 군산 한 번쯤은 추천드려요. 내일 이틀차 때 제가 다녀온 그 맛집은 정말 꼭 가시길 바랍니다. 대물집도 맛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스티커 한 판 다 써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판 닦고를 자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글씨 써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 써줬는데 아까보다 글씨 훨씬 잘 쓴 것 같죠? 근데 마지막에 쪼까 망했습니다. 이번에는 키스컷으로 그 옛날에 나왔던 키스컷이거든요. 민들레 상점? 얘네를 써볼까 합니다. 민들레 상점 작가님 제품을 다양하게 써보면 좋으니까 가지고 왔는데 분홍 색깔을 좀 많이 썼네요. 근데 그냥 애초에 지금 다쿠 자체가 색이 좀 다양한 느낌이어서
초록색도 그냥 쓸게요. 단팥 작가님 거에도 초록색이 있으니까. 여러 개를 꺼냈는데 요거 남은 거 한 패턴으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빈 공간 거슬렸는데 여기도 채워주고 여기 위에도 붙여줄까요? 아주 그냥 화려의 끝판왕으로 가보자고 해주고 여기서 쪼매난 친구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민들레 상점 작가님 신상 스티커로 한 닭고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기가 자꾸 들리긴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여러분은 꼭 칼질 조심해서 하시고 들뜨는 거 신경 쓰여. 생각보다 더 화려하게 되긴 했는데 컨셉 자체가 아이돌 컨셉이어서 화려한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군산 여행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 아예 다 끝마치면 좋을 것 같아서 닭고를 하나 더 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닭고 준비해 올게요. 군산 여행 마지막 닭고는 요 썬비 다이어리에 해주도록 할게요. 결국 썬비 다이어리에다가는 연습을 단 한 번도 못 해줬고요.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냥 같이 해보죠. 망하면 망하는 대로. 스티커는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닭고 하는 현 상태도 돈이 없지만 군산 여행 다녀오고 이제 열심히 돈을 썼기 때문에 텅텅 돈이 비었다는 의미로 요거 써줄 거고요. 마테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요즘 최애 마테라는 색연필 별 마테고 한때 이게 나오기 전 최애 마테였던 지붕 마테 딸기 초코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갈색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건 뽁뽁이 작가님 거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여기 양옆을 세로로 좀 채워주려고요. 썬비 작가님께 이 길쭉이 다이어리 중에서 제일 어쨌든 크다 보니까 좀 공간을 채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뽁뽁이 작가님께 조금 더 폭이 넓거든요. 이 폭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 세로로 붙일 때 이 별 부분은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별을 이제 나중에 요거 붙일 때 활용을 해가지고 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냥 무난하게 붙여줄 요 뽁뽁이 작가님 거부터 붙여줄게요. 이번에도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붙여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얘네들 이제 하기 전에 이거 이번에 덤으로 받았던 모조지를 여기다 붙여줄 생각이거든요. 얘가 가로가 조금 더 넓기는 한데 어차피 약간 흰 부분이라 그냥 무시하고 붙여줄게요. 이 마테하고 모조지 붙일 때가 진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때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하자니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편집으로 넘어가자니 너무 갑자기 띨렁 끝난 느낌이고 역시 편집은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이 별을 써줄 건데 근데 또 얘는 여기다가 붙일 거고 이거 세로부터 붙여줄게요. 좀 어차피 마테 다 못 쓰면서 근데 괜히 또 낭비하기 싫은 거 아세요? 팍팍 써도 다 못 쓸 텐데 그렇다고 진짜 그냥 팍팍 쓰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필요할 때 없을까봐. 그래도 제가 좀 마테를 끝을 본 전적이 나름 좀 있거든요. 그 10m 마테도 한 2개 끝낸 적 있고 심지어 그때는 띵이란 거를 많이 했을 때도 아니었어가지고 한 2명? 많아봤자 3명? 나눠줬을 때였으니까 거의 7, 8m를 저 혼자 다 쓴 거죠. 그랬던 전적도 있고 뭐 5m야 10m도 그만큼 썼는데 거의 한 5m는 10개 정도 끝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악겨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주 조금 부족하네요. 근데 여기도 이걸 해야 돼서 별이 엄청 남을 텐데 어떻게든 되겠죠. 이렇게 마테를 다 붙여줬습니다. 근데 확실히 썬비가 진짜 크긴 하죠. 화면에 엄청 크게 보입니다. 이걸 화면을 잘 안 벗어나게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닭고는 12일 군산 여행을 이제 다녀온 마지막 날의 일기를 쓰는 날이죠. 군산 마지막 날에는 일단 호텔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거기가 다양하진 않지만 조식, 간단한 진짜 조식, 약간 미국식 아침? 그런 걸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은 그 아침밥보다 지금 당장에 충분한 수면이
훨씬 더 중요했어가지고 진짜 체크아웃 시간 간당간당하게 맞춰서 나갔고, 저희 엄마가 짬뽕도 좋아하시는데 오징어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군산이 그 통오징어 짬뽕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군산 통오징어 짬뽕을 아침으로 먹으러 갔습니다. 나름 해장으로 좋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기대를 크게 안 하고 가서 그런가? 저는 나름 나쁘지 않게 먹었어요. 왜냐면 리뷰가 막 엄청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통오징어 하나만 보고 간 거였어가지고 그냥 오징어만 튼실하게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오징어도 굉장히 크고 알찼고 그 외에 다른 해산물도 가득이었고 전복도 있었고, 그래서 맛나게 잘 먹고 선유도를 갔습니다. 선유도를 배 타고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차로 다리를 이제 건너서 들어가거나 시간마다 군산대학교 쪽에서 이제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군산대학교 쪽에 그 음파 호수공원이 있다 그래서 그 음파 호수공원 또 갈 겸 또 거기를 가려면은 또 버스를 타야 돼서 여기만 뚫어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뚫을 곳이 조금 더 있었어요. 계속 뚫으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버스를 타려면 가야 되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바로 옆이 아성당? 갑자기 이름이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성당인가? 하여튼 세 글자인데 그 군산 하면은 유명한 빵집 하나 있거든요. 거기밖에 없어요, 유명한 빵집이. 군산 빵집 하면은 거기만 나올 겁니다. 거기가 단팥빵이랑 야채빵으로 정말 유명한데 원래는 빵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기왕에 온 김에 한번 구경이나 하고 갈까 하면서 간 건데, 아무리 토요일이었고 하지만 와, 줄이 꽤나 있더라고요. 분명 금요일에 거기 지나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운 좋은 타이밍 좋은 시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 5, 6분 정도 기다려서 진짜 방금 막 나온 빵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명하다길래 한번 사보자 해서 그거 빵 기다리고 있는데, 와, 그 단팥빵이랑 야채빵이 아닌데도 어떤 좀 아저씨 같은 나이대에 돼 보이시는 분이 무슨 타르트를, 메론 타르트였던 것 같아요. 거기 진열되어 있는 거 그냥 싹 다 싹쓸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은 막 망고 타르트 싹쓸이 하신 분도 있었고, 그런 타르트류가 아니라 그냥 무슨 바게트 빵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거 싹쓸이 하신 분도 계셨고, 근데 그렇게 휩쓸고 가면은 또 바로바로 빵이 채워지니까 막 못 산 빵은 없었습니다. 재고가 없어서. 참고로 그 야채빵이랑 단팥빵이 제일 인기가 많고 유명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만 줄을 따로 쓰거든요. 근데 난 단팥빵, 야채빵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줄 안 서고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본 빵들은 자유롭게 구매 가능해요. 근데 다른 빵들도 그래서 좀 여러 개 샀거든요. 저는 그냥 다른 빵 다 제쳐두고 야채빵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 야채빵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야채빵 맛이 아니에요. 일단 식감이 빵인데 진짜 그 안에 야채들 때문에 아삭아삭하고 약간 꼬들꼬들한 단무지 씹는 식감이었어요. 식감이 진짜 독특하고, 근데 안에 야채 속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맛있어요. 제 인생 야채빵이 됐고, 그리고 그 외에 메론 타르트 한창 잡아가셔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메론 타르트도 샀었는데 저희 입맛에는 조금 많이 달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론 과일도 위에 수북하게 올라가 있고 안에 메론 크림도 엄청 진하게 가득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그 크림 특유의 느끼한 맛 때문에 저희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할 뿐이지, 먹으면서 왜 그렇게 많이 사가셨는지 알 것 같긴 하다. 그냥 우리 입맛에만 아닐 뿐 진짜 안에 재료들이 한가득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먹었더라죠. 그래서 저는 그 야채빵에 하여간 진짜 제대로 반해가지고, 그냥 군산이 그렇게 먼 곳은 아니니까 나중에 차 사서 여유가 생기면은 진짜 그 야채빵만 사러 군산에 다시 한번 갈 의향도 있습니다. 그냥 좀 연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군산에 가실 분 계시면, 얘는 여기에 칼선이 없네요. 빠뜨린 것 같아요, 작가님이. 저런 곳에 칼선을 안 넣어주실 리가 없어. 약간
그냥 구경이나 하자 하면서 간 빵집에서 개큰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제과점도 같이 하더라고요. 빵집 바로 옆에 2호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약간 완전 선물 세트 그런 거 파는 것만 있는 것 같았어요. 카페 겸 선물 세트 파는 곳.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한테 줄 선물도 좀 샀고, 드디어 음파 호수공원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파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무슨 해병대 캠프? 해가지고 해병대 분들이 오셔서 막 거기서 공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뭔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 한다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군산대 쪽으로 가서 선유도 버스를 타고, 선유도도 약간 그냥 선유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섬으로 들어가면은 3개인가 4개의 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선유도여서 선유도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다른 곳들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거기서는 그냥 예쁜 해변가 구경하고 오는 거 말고는 뭐 딱히 구경? 이럴 게 없어서 그냥 진짜 순전히 사진 찍으러 가는 곳. 그래도 바다를 본다는 거는 언제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산보다는 바다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피스가 부족하거든요? 이럴까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테도 붙이고 한 건데 글씨들만 있고 데코랑 지금 텅텅이거든요? 말 그대로 텅텅이야. 제목이라도 일단은 붙여보겠습니다. 저번에 군산 트립이라고 했었으니까 이성당 같아요. 아성당이 아니라. 아성당은 왜 나온 거지? 근데 이성당을 적을 수는 없고, 왜냐면 그것들의 영어 스펠링 버전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좀 제목도 길게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요 키스컷을 써줄 생각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스티커로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목을 여기다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쟤네는 너무 좀 연한 편이다 보니까 하늘색이랑 분홍색으로 번갈아 가면서 백투더 홈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줬고 요 사이에 데코들 좀 뿌리고, 그래도 키스컷 가져온 게 아까우니까 날짜를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12일이죠. 해주고 별 키스컷으로 조금 이 밑밑에 볼 수 있는 주변을 꾸며주겠습니다. 저는 이 흰 부분이 비어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키스컷으로 좀 꾸며줬습니다. 이게 좀 많이 연한 편인데 뒤에 무조지들이 화려해가지고 좀 색이 연하게 올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나 조그만한 것들이 좀 색이 연하더라고요. 이런 큰 거는 그래도 조금 티가 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똑같은 피스 찾아가지고 2겹씩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꽤 적당하게 발색이 올라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남은 조각들도 써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이 간격이 딱이어서 방금 좀 쾌감 들었어요. 너무 글씨가 많이 몰려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판을 다 써주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걸 좀 신경 쓰면서 다꾸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피규어가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네요. 반면 여기 칼선 없던 조각 빼고는 전부 다 써줬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뭔가 캐릭터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키스컷 중에 캐릭터 키스컷도 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포포 작가님 거 돈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일 것 같은데? 그래서 월급 로고아웃을 이쪽으로 옮겨주면 다시 원상 복귀. 얘는 여기 배경으로 붙인 키스컷 때문에 얘를 붙이면 너무 애매해질 것 같아요. 얘 같이 통장 보고 얘는 영수증 보고 당황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좀 잘 조화로워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재질이 좀 다르거든요. 얘는 그 매트펄 재질 친구라 같은 매트펄 재질 키스컷 중에서 이렇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질도 좀 조화롭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다는 거지. 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여긴 별이 너무 짜르륵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이 세로자를 써서 글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로자를 그 저번 다꾸에도 좀 써주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글을 써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글까지 다 썼습니다.
아직 세로자도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세로로 글씨 쓰는 걸 잘 하지 못해가지고 글씨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은데 그냥 멀리서 이렇게 닫고 전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잘 그었는데 여기는 자를 약간 이렇게 삐뚤게 그었나봐요. 얘가 이렇게 약간 휘었더라고.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뭐 글씨체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고 마음에 완전 쏙 들게 마무리했을 텐데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 세 번째 닫고까지 전부 끝을 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닫고 한 거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민들레 상점 작가님 스티커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스티커로 꾸며준 첫 번째 날 한 닫구랑 그 다음 이번 민들레 상점 작가님 신상 스티커로 해준 닫구인데 여기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었다도. 그래서 이 닫구를 했을 때 편집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닫구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완성이 돼서 만족스러운 닫구였고요. 마지막 날 닫구 세로 줄자 연부를 외웠으면서 지금까지 안 쓰다가 마지막 날에 겨우 이렇게 써줬는데 왜 안 써줬는지 후회됐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게 이 세로 글을 씀으로써 완성도가 더 높아진 닫구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민들레 상점 작가님 거 마테도 그렇고 뭐 모조지나 키스컵 좀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 올인하다는 최대한 원브랜드 닫구템을 활용해서 닫구를 전부 완성을 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찍은 올인하다 중에서 좀 만족도가 개인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이면은 아마 9월 마켓도 끝나 있을 때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세이브 용도로 제가 지금 빠르게 찍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들레 상점 작가님은 입점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마켓도 매달 꾸준히 여시고 상시 마켓도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입점처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스티커나 제품을 좀 발견을 하셨으면 입점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올인하다 컨텐츠인데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또 한참 후에 또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의 소비는 멈추지 않으니까. 그럼 어쨌든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클로버 집게랑 인사를 할게요. 그럼 안녕.